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챕터죠.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했어요. 그럼 저작물이 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자, 저작물이란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자,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창작물이어야 된다.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요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간의 사상 감정이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그 남겨진 것들이 아니라 어쨌거나 인간의 지적 그 활동들을 담긴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외부로 표현된 것이어야 된다.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작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 명제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되는데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춘향전 같은 게 있죠. 춘향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라는 뭐 기생이 있었는데 이몽룡이라는 뭐 양반 자제하고 사랑에 빠져서 뭐 어떤 얘기가 됐다. 이게 이야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다거나 누구한테 얘기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저작물이냐? 저작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물이 되려면 춘향전을 글로 남기든지 연극으로 만들든지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저작물이 된다는 거죠. 그 전의 문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난 이런 리듬이나 이런 악곡을 만들면 좋겠어. 그래서 머릿속에 노래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흥얼흥얼 거리다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딱 듣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또는 그걸 얘기를 듣고 춘향전 얘기를 듣고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 저작자가 되느냐? 이걸 실제로 표현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저작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저작물이 아니에요. 그건 저작물이 아니고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저작물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디어하고 표현 이분법, 표현만 저작물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작성이 나오잖아요. 창작성은 특허의 신규성과는 다르다. 아까 제가 특허 얘기 나왔죠. 특허는 굉장히 특허권을 등록해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발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 특허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창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허는 쓸모가 있는 내용의 발명이 이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쓸모가 있고 되게 독창적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그냥 비슷해도 어쨌거나 이 사람이 뭔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다. 내 어떤 창의적으로 한 거죠. 제가 아까 그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을 연상하면서 제가 호랑이를 그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봤던 다른 사람의 호랑이 그림을 보고 생각한 내용을 비슷하게 그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굉장히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닌데다가 제가 그린 그림이 특허의 신규성 같은 또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 같은 것을 갖고 있을까요? 못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창작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그린 거니까. 그 정도만 갖추면 이 사람이 뭘 완전히 베낀 게 아니라 지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저작물에서 말하는 창작물로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창작성을 인정해 준다.